네, 두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주목해야 하는 섹터 이미지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는 고통을 받고 있는 듯한 자동차가 눈에 띄고요. 오른쪽에는 관세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때문에 자동차가 힘들어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두 번째 주목 섹터는 자동차고요. 이에 대한 한 줄 평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세 때문에 미차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미국의 차라는 의미도 있겠고 또 관세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한미 2+2 통상협의 참석, 자동차 미관세 신속 해결하겠다라는 뉴스입니다. 내일 밤 9시 우리 시간으로 한미 통상협의가 진행되는데요. 여기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여합니다. 오늘 안 장관은 방미길에 나서면서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재빠르게 협상을 하겠다, 조율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다만 품목별 관세는 전 세계에 함께 적용되는 만큼 나라별 조율을 통해서 낮추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가 어떤 결실을 만들어낼지 지켜봐야겠고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미국 주요 자동차 업체가 행정부에 부품 관세 시행 반대 서한을 발송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서한에는 5월 3일에 시행 예정인 25% 자동차 부품 관세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차 부품 관세는 자동차 판매를 줄이고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업계에서 2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 서한에 서명을 하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자동차 관세 문제가 그만큼 중대한 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는 현대차그룹 1분기 매출 71조를 전망한다,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슈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 발표가 오는 24일과 25일에 각각 이뤄지는데요. 1분기 역대급 실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의 매출 예상치는 43조 4,70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조 원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매출액은 71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각각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자동차주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테슬라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 SDI는 7% 상승 마감했고요. SL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또 7%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성우하이텍과 현대모비스도 각각 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섹터는 자동차였고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안건은 바로 자동차였고요. 김태훈 매니저가 발제를 해주면서 관세 때문에 미차라고 한 줄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관세 때문에 정말 저도 미쳐버린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비슷한 논리가 맞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한자를 보시면은 이제 미자, 이거 미국에서 그 미자고요. 차는 이제 자동차 차 할 때 그 차인데 결국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제일 많이 미쳐버렸던 업종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자동차라고 보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이 2+2 관련해서 이제 협상에 대한 부분들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 자동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위치가 다 꽤나 매력적인 구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일정 매매나 이 재료 매매를 했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사실 이걸 자동차 섹터를 길게 끌고 가고 가는 업종은 지금 판단하기 좀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STO 쪽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 이벤트성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뭐 서울옥션이나 이런 종목들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제일 큰 피해를 받고 이번에는 이제 국내 쪽에서 한국 쪽에서도 이 자동차나 이제 반도체 관세 쪽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 이 관세 협상 카드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들 위치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약간 손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만약에 그 이슈가 부각받았을 때는 오히려 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이 리스크라고 할까요? 변동성 대비해서 기대 수익 자체가 조금 더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당분간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한 이번 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봤던 거고 이 차트를 이따가 제가 한번 다 돌려드리겠지만 화신, SL, 뭐 현대차, 뭐 성우하이텍 대표적인 이런 현대차 부품 쪽 관련된 종목들 같은 차트는
지금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정말로 과도하게 올라가고 이격도가 높은 상황이었다면 저는 애초에 이 업종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거다. 근데 이제는 이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뿐만 아니라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현대차,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좋은 이야기 또 나왔듯이 2분기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는 그래도 관세와 관련된 우려감이 해소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쪽을 조금 저가의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관세 때문에 미쳤던 태움 매니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우려 때문에 눌렸던 자리는 협상에서 전향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올라올 테니까 그에 대한 수혜가 가장 기대되는 쪽으로 자동차를 꼽아주신 것 같고요. 탑픽을 공개하고 나면은 다른 종목에 대한 정보가 잘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앞서서 말씀하신 종목들 위치 좀 지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볼게요. 예. 뭐 지금 보면은 뭐 성화이텍 같은 애들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전에 한번 이 급등을 했다가 다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매매하기 딱 좋은 매매라고 보고 있고 뭐 성화이텍도 마찬가지고 화신도 마찬가지고 SL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익률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은 이 부품주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종목들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잠시 뒤에 공개할 종목은 나름대로 승부를 좀 걸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익률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쪽인데 조금 더 변동성이 클 수 있어서 예. 왜냐면 수익률 또 지금 옆에서 웃고 있는 홍태 매니저 그 1등 자리에서 1위 또 탈환. 예. 뭐 아직 탈환하려면 멀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그런 종목을 오늘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차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어느 정도 짧게 설정을 네. 해놓고 수익을 조금 더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면 잠시 후에 선정을 해주신 탑픽 종목은 좀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이시고 미리 좀 예고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영태 매니저님은 어떤 관점으로 오늘 탑픽을 꼽아오셨습니까? 저는 관세 때문에 미차가 아니라 태움맨 때문에 미차라고. 왜 그러세요, 두 분? 언어의 마술사인 것 같아요. 제가 예. 항상 느끼지만은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다가 이제 국어책을 국어로 바꿔놓다던가. 그렇죠, 예. 글을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주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관세 때문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 특히나 테슬라에 대한 포커스를 넣자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테슬라가 급등하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 특히나 테슬라에 대한 고객사들이 또 한번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에 대한 들어가는 게 이제 나노 소재도 있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성 소재가 굉장히 또 희귀성으로 가지고 있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소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중국에서 히토류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 따라서 앞으로의 대체 에너지로도 들어가고 있는 자성 소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자동차 부품들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 부품들 어깨가 좀 출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앞서 내일이면 이제 현대차에 대한 이제 실적도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들이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섹터도 내일장 한번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분위기를 끌어올렸으니까요. 이제 탑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탑픽 확인해 보시죠. 자, 아모 그린텍 그리고 모티브 링크를 가지고 오셨군요. 좋습니다. 자, 아모 그린텍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아모그리텍 동사 같은 경우는 전자부품이라든지 조명 등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명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소재들도 또 개발하고 있는 건데 고효율 자성 소재하고 나노 멤브레인하고 또 그리고 ESS 사업 세 가지 사업을 크게 또 사업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만 모멘텀만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기업을 이 자동차 부품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고효율성 자성 소재 같은 경우에서는 전력을 변환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전력 손실을 막아주는 이제 희귀성 제품, 희귀성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성 소재가 우리나라 국내 유일하게 또 제품을 발간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에다가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첫 번째가 되고 있고요. 또 나노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나노 섬유로서의 이제 방수 기능과 또 열을 또 이제 방출할 수 있는 기능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능이 ESS에 대한 사업 구조인데 최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에 대한 움직임들과 신재생에너지가 하려면은 당연히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 자동차 부품에도 들어가고 ESS에 대한 전력 부품에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겹포제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 아모그린텍을 한번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김태윤 매니저의 모티브 링크입니다. 네, 모티브 링크가 이제 주가 변동성에서 신규상장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위아래로 많이 흔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도 10%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접근을 하려면은 현대차 밸류체인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또 핵심 부품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전력 변환 쪽 관련해서 이 전동화 부품 공급 또 1위 업체인 만큼 결국에는 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사업 영역을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 항공 쪽이나 또 위성 또 무선 총진 쪽에 대한 이 적용처를 계속해서 이제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결국에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이 관세 쪽에 대한 포커스를 잡았지만 결국에 지금 약간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테마성을 저는 띠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속한 산업 자체가 다르더라도 결국에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울 수 있는 신규 상장주가 한번 시세를 타면은 강하게 올라가는 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SL이나 화신이나 성화이텍 이런 종목들도 포인트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동차 섹터를 주가를 올라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이 관세와 관련된 우려감 완화지 사실 어떤 개별 기업들의 호재나 어떤 이런 이슈로 올라가는 업종은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좀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10%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약간 이번에 수익률 또 조금 더 올려보고자 관점에서 조금은 한번 들이대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사업을 영위를 또 하고 있는데 특히나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부분들 뭐 드론이나 아니면은 뭐 인공위성 쪽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또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결국에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서 좀 이슈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선은 마찬가지로 시세가 급등을 했었을 때 따라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자리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분할로 들어가기에는 적합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결국에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야 될 부분들은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책 관련된 종목들 또는 어떤 일정 모멘텀이 없는 기업들의 주가는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받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사고팔고를 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물론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 그 가격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급등이 나왔으면 약간은 수익을 챙겨두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방송을 보시면서 좀 리뷰를 받으시는 게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이슈, 같은 호재로 그 섹터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면 누가 더 빨리 움직이고 누가 더 많이 움직이느냐에서 차이가 있을 텐데 두 분께서는 각각 가지고 오신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 내외로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가격 전략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아모그린텍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역시나 내일 시초가에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유통 물량이 870만 주인데 430만 주에 대한 거래량이 불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히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자동 소재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있지만 현대차에다가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요. 저는 7,000원을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4,800원 저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목표가 7,000원, 손절가 4,800원이고요. 다음은 모티브링크입니다. 네, 모티브링크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구간이 딱 보입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차적인 이 목표가는 이 가격대 부근인 16,800원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돌파 나와주게 되면은 그때부터 저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가격 전략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13,000원 이탈하면은 좀 리스크 관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13,000원 손절가 잡고 이 16,8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안건 그리고 각각 두 종목씩 편입을 마치고요. 이제는 실적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각 팀의 수익률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흥태윤 380, 송률성아준 343. 오, 이제 37%포인트까지 좁혀진 상황입니다. 자, 개인별 기여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1위 자리는 김흥태 매니저였는데 과연 오늘은요? 역시나 1위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 차이가 이제는 10%포인트도 나지 않고 있네요. 성아준 매니저가 186, 김태윤 매니저가 185, 그리고 송률 매니저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157%까지 올라오면서 이제는 1위와 4위까지의 차이가 40%포인트도 채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탑5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1위 종목 여전히 굳건히 SMCG가 73.95%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데이원 컴퍼니 40%까지 올라왔다가 조금은 쉬는 모습. 하지만 인터지스, 덕신EPC, K옥션까지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김태윤 매니저의 탑5 종목입니다. 역시나 반짝이는 종목 에어레인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대아TI, 글로벌 텍스프리, 로보티즈,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까지 마찬가지로 탑5에 든 종목들 모두 다 두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각각 두 종목씩 빠르게 리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 네, 저는 첫 번째 파인메딕스라는 기업을 지난 월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기업을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의료 AI 기기, 그러니까 사실 의료 AI라기보다는 의료기기 쪽에 대한 이제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는 건데 아직 뭐 올라오지 않고 있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수급만 붙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점에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세계 최초에 대한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거고 매출이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라고 보여주니까는 이걸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12,500원도 가뿐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자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종목 중에서 TXR 로보틱스였죠. TXR 로보틱스도 로봇 종목들 중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인데 소방 로봇에 대한 대표적인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책 공약주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로봇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소방 로봇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는 충분히 다시 한번 신규 매수도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월요일에 매수를 했던, 소개를 해드렸던 두 종목을 리뷰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태윤 매니저님 두 종목이요. 네, 먼저 첫 번째 리뷰할 종목은 이젠 갈 때가 됐다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하이젠 R&M.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채팅창을 우연히 봤는데 예. 이 드립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다고 네, 너무 좀 화가 났다라고 하셨던 예. 것 같아요. 근데 그래야지 또 기억을 하십니다. 네, 그래야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좀 드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젠 R&M은 아직 이제는 더 갈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이 로봇주들을 요즘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에 대한 원년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올해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이겠지만 이왕이면은 전방 산업이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이 첨단 산업 내에서 로봇 쪽에 대한 정책이 그래도 좀 끌고 가기에 나쁘지 않은 정책주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도 뭐 모터 쪽뿐만 아니라 뭐 특히나 이런 감속기나 아무튼 이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로 이제 로봇 시장이 지금 주목이 넘어가면서 과연 어느 쪽이 제일 수혜를 볼 것인가라고 본다면은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의 수가 기존의 협동 로봇이나 웨어러블 로봇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40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이쪽에 대한 수요를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뭐 감속기나 아니면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봤던 거고요. 또 하이젠 R&M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밸류에 대한 부분들, 뭐 PSR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이 로봇 업종들 전반적인 PSR 자체가 그때 당시에 경쟁사들이라고 하겠죠. 한 60배 정도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10 몇 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에 대한 매력도도 있어서 혹시나 또 이 롱숏 전략하는 뭐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와 아니면 이 전략에 대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났었을 때 그래도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은 좀 낮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계속해서 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 전략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리뷰 두 번째 종목은 오늘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바로 MOT. MOT고 이 배터리 쪽 관련해서 이제 삼성 SDI 쪽 관련된 항상 이슈 부각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에서 이 협업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MOT가 부각을 받는데 자, 오늘 이 전기차 관련된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MOT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으로도 엮일 수 있다. 이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또 관련주로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추세를 다시 한번 전환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 이 주총회 방송에서 12종목 정도를 여태까지 편입을 한 거 알고 있는데 종가 기준에서 마이너스 유일하게 3%가 4%까지 갔던 거 말고 다 플러스였습니다. 예. 그게 오늘 올라와가지고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주는 계기가 됐었는데 아무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을 드려보고요. 만약 그거 돌파하면은 또 추가적인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두 분께서 한마디 해주시는 거에 시청자분들께서 뭐 반응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또 말씀해 주실 무료 방송을 소개를 해 주셔야겠는데요.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네, 저는 방송 이후에 저녁 8시에 유튜브 통해서 무료 방송 준비해 놨습니다. 내일의 급등
브리핑주를 포착해놨습니다. 짧고 굵게 핵심적인 것만 30분만 딱 하도록 할 테니까는 유튜브에서 김웅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0분만 굵게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김태우 매니저님. 네, 저도 잠시 후에 8시부터 길고 굵게 1시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 있고요. 갑자기 바꾸신 거 아니죠? 네,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좋은 내용들 말씀드릴 거고 최근에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좋은 종목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뭐 인벤트시랩도 마찬가지고 뭐 펩트론 한 발 남았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에다 말씀드렸는데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D&D 파마텍 왜 봐야 되는지랑 이런 것들 내용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로봇주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로봇주를 담아야 되느냐, 어떤 로봇주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길고 굵은 방송 김태훈 매니저 공개 방송 8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30분 보다가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들 앞쪽에 얘기를. 네, 송태 매니저 30분 보고 오셔도 그럼 저는 1시간 반 하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계속해서 원만한 합의 다음 방송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주주총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